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2% 이하의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지만 2% 이하, 1% 기준금리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입니다. 이 저금리는 정치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자산가가 좋아합니다. 왜? 자산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리고 채권자도 좋아합니다. 채무자도 좋아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구하기가 쉽죠. 잘 빌려주니까. 저금리니까 잘 빌려주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쉽게 구하니까 돈을 회수하기도 쉽겠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는 사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저금리가 건강한 거는 아니에요. 메딕이 스팀백을 딱 쏘면 군인들이 갑자기 힘이 세지죠. 그러다가 그 효과가 떨어지면 갑자기 생명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사실 저금리가 이 스팀백과 유사해요. 스팀백 혹은 진통제 혹은 마약 그런 걸 맞은 것처럼 그냥 그 순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비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건강한 경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많은 책임들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많은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도 지급해야겠죠. 새로운 일자리를 주어서 생산활동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 실업자를 새로운 일자리에 재배치하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있는가? 교육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크게 산업군이 흥한 게 김대중 정부 때 IT 분야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일부 한두 개의 성공한 업체들은 있죠. 하지만 산업군, 조선업계가 크게 하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등장했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군이 우리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자리 잡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줄기세포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4대강. 이 경제 안에서 어떤 산업들은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새롭게 자라는 것들이 크게 없어요. 네. 이 없는 일자리들이 뭐가 되나요? 이게 다 자영업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기업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뒤로 계속 밀어둘 수 있어요.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섣불리 했다가 또 대선이 있는데 민심만 잃을 수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열심히 헐뜯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상황은 계속 악화시키겠죠. 경제의 상황은 또 계속 악화시키고 개인의 상황도 계속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 기축통화국들이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기축통화국의 금리를 올리는 순간 폭탄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대외 충격입니다. 대외 충격에 있어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압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했죠. 파월이 금리를 실제로 인하했죠. 보건위생 사태가 발생했죠.
사실 이때 금리 인하는 사실 압력에 약간 굴복한 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 사태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보건위생 사태가 종결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사라지죠. 오히려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억제됐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파월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뭐 경영 쪽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파월은 정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부시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을 했죠. 이 사람은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공화당이라는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FED 의장들은 경제학자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죠. 그런데 파월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FED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은 곧 우리나라의 외부 충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으로 대변되는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기업 도산, 이거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네, 개인 파산도. 지금 우리 가계부채 심각하죠. 재선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하고 뭐 이렇게 드라이브 하진 않겠죠. 금리가 서서히 올라서 23년쯤 되면 그 충격이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저금리가 안고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면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3%에 근접해 간다면 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